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박A 지음 출판사 다산북수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박A님은 13년 동안 KBS와 MBC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했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고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 쓴 책입니다.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 등 3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시간이 답해준 것들. 사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질문이 들어간다. 다들 이 생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이렇게 막막할 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 삶은 이토록 불공평한데 노력이란 걸 해야 하는 걸까? 기대와 다르게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의 의지를 지켜가는지, 울고 화내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이 생을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2장,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나요? 4장, 흐르는 시간이 건네는 말. 5장,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순간. 지금부터 제 마음을 울렸던 몇 부분을 골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여러분은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저자는 30대 중반의 엄마를 3년이 지나 아빠를 보내드리면서 비로소 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감했다고 합니다. 20세를 지나 겨우 삶이란 것에 적응하려는 찰나 인생은 저자에게 연타를 날리며 뼈아프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인생은 원래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듯 분노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야 저자는 인생이 내게 묻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인생이 이렇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테지 앞으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 테냐? 그 질문이 저자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별 후 저자는 습관처럼 두 부모님의 생을 수시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로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안달복달하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살아있다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에너지들을 함부로 소진하지 않고 아끼며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절감했기에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나만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다짐했다. 2. 가족도 언젠가 추억이 된다. 어느 해 겨울 아빠가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딸,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응? 크리스마스 선물. 에이, 아빠 내 나이가 몇인데 선물은. 그래도 아빠가 사주고 싶어서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는 그의 1년 반 전에 폐암확진을 받았다. 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빠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아서. 아니야, 아빠, 나 필요한 거 없어. 신경 쓰지 마셔요. 다음해 늦은 봄, 아빠는 내 곁을 떠났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생각이 난다. 그때 딸이 갖고 싶어 했던 뭔가를 사줄 수 있었다면 아빠는 훨씬 더 행복하셨을 텐데. 그 후로 나는 아빠가 내게 사주신 것들을 종종 헤아려 보곤 했다. 따끈따끈 달콤했던 군밤, 품에 넣어 오셔서 하나도 식지 않았던 붕어빵, 멀리 버스를 타고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사다 주시던 두툼한 국산 지포, 모두 아빠만큼이나 그립다. 사랑은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다.
내 모든 걸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이제 시댁에 가면 어머님, 지난번 꽈리고추 오징어 조림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금방 다 먹었어요. 아들이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시는 아버님께도 이제 그만 사주셔도 돼요 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아직 이 정도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건재함,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걸 너무 잘 알 것 같아서다. 3. 딱 너의 숨만큼, 딱 그만큼만. 정신을 잃은 해녀를 끌어올린 물질을 하던 할머니 해녀가 젊은 해녀가 눈을 뜨자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고, 물숨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지. 물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속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이 말은 해녀도 아닌 저에게도 꼭 건네는 말 같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대신 자꾸 고개를 들어 다른 이의 삶을 기웃거리느라 기운을 뺄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4. 인생의 스포일러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 더불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김현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뎌지는 것들이 있지만 경험이 많다고 점점 나아지거나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지혜는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인생의 선배들은 간절함과 함께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오늘은 그 조언이 무거우면서도 참 따뜻하게 들리네요. 5. 오롯이 혼자인 하루. 에세이의 한 구절입니다. 누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이 봄날에 가끔은 누나들이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하루를 지냈으면 하고 바랬다. 이 글을 읽으며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며 삶의 충만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더 많은 걸 주어야 한다는 의무에 시달리지 말고 평안한 고요 속에서 삶이 흘러가며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수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애틋한 걱정이 잠시 나를 붙든 이유는 그 마음이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같아서였다. 부모들이 자식을 행복하게 살길 바라듯 자식들도 바란다. 부모님이 때로 나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즐거우시기를,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잘 누리며 사시기를, 어느 날 찾아올 인생 무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어른에겐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필요하다. 새털구름 떠다니는 하늘을 가만히 누워서 바라볼 하루가. 낯선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몰래 듣는 날이 필요하다. 마치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6. 반짝이는 청춘보다 더 근사한 것. 캠핑클럽에서 성유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욕먹지 않기 위해 산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다고. 성유리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을요. 그 시간을 고백하는 성유리는 아름답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외모를 디스하는 장면에서도 나이가 들어 찾아온 여유인지 우린 다 달라.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야 해. 그녀는 기분 나빠하는 대신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할 때도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성유리는 상대에게 조금도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면서 유머를 구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타인과 자신 사이에서 방황하다 자신을 사랑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가진 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나이 든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의 사소한 단점까지 껴안을 줄 알게 되는 것. 자신을 지키느라 상대를 함부로 상처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누구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 이제는 그게 반짝거리는 청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7.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이별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라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또 하나의 후회와 슬픔이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이를 지금의 모습으로 마주할 수 없는 시간. 나의 사람이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별의 순간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후회가 없도록 실제로 고인의 귀는 심장이 멈춘 후에도 한동안 열려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평화롭게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더불어 이별의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할 거라는 약속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겨진 우리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여기 있는 우리들은 괜찮을 거라고, 잘 지낼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까지 전할 수 있다면 떠나는 이들은 더 이상 슬픈 미련을 붙잡지 않고 고요하게 또 다른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온다면 여전히 너무나 아프고 슬프겠지만 잊지 않고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기를. 많이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참 애썼어요. 잘 견디고 잘 살아내셨어요. 모두 잘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우리는 잘 있을게요. 꼭 다시 만나요. 8.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바닥에서 헤매던 시절, 밤이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가 했던 말들, 아빠가 했던 말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머리에 둥둥 떠다녔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음이 그저 쓰라고 자꾸 얘기를 했다. 쓰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 쓰고 있구나. 내가 그토록 잠 못 이뤘던 건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구나. 살다 보면 바닥까지 가는 슬픔들이 파도처럼 인생을 삼켜버리는 시간이 찾아온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시간들은 어떻게든 지나간다. 9.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살아남는 법.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는 이제 50대에 접어든 한 남자가 20대의 자신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준일을 21세기로 소환하라. 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기어이 그를 우리가 사는 세상 안으로 불러냈습니다. 한때 반짝이는 별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로 사라진 가수들을 찾는 프로그램 슈가맨3가 그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양준일이란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20대의 양준일은 비운의 스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곡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빙이라는 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영상을 보며 노래를 듣고 댓글을 달며 열렬히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30년 가까이 잊혔던 한 가수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건 혹시 그에게서 한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던 건 아닐까요?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걸 뼈아프게 배웁니다. 양준일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대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산다는 그의 유일한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아빠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것. 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듯 자신의 지금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솔직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요. 한인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나온 50대의 양준일은 지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계속 알았으면 좋겠어. 10. 그만 징징거리고 맛있는 거나 먹자. 괜히 징징거리고 싶어질 때가 있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도 그렇다. 다 큰 당신이 징징거리며 엄마를 찾는다면 그녀는 그만 징징거리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한마디 툭 내뱉을지 모른다. 그녀는 후배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빤한 가르침 따윈 주지 않는다. 나도 몰라. 60이 되어도 몰라요.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냥 사는 거지. 이 솔직한 대답은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희경 작가는 이 윤여정 배우를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여자의 모습이 보여서 좋아했는데요. 저자가 이 배우를 좋아만 하다가 존경하게 된 건 바로 그 지점에서였다고 합니다. 영광의 과거를 내세우며 젊은이들에게 훈수를 두는 대신 체면과 품위가 손상될까 위험을 고집하는 대신 윤여정은 그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불평은 집어치운 채 당연히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세월을 버텨내느라 몸에 밴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그렇게 끝까지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후배나 자식들이 찾아와 한숨을 쉬면 다정하고 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만 징징거리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10일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다가 결국 이별하는 존재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그 사실을 잊은 채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를 내고 다투고 돌아선다. 문득 나를 무척이나 아프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손주를 생각하며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우리 아스트로가 커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건 애야. 그때쯤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냐.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나는 줄곧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의 어떤 모습까지 보고 살다 헤어지게 될까? 아들이 낳은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까? 아이가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아이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목을 끌어안으며 말한다. 엄마 1100살까지 살아. 꼭.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더 애틋해진다. 오늘 저녁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늦는다며 카톡을 보내오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줌마 이모티콘을 보내려다가 마음을 다독인다.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언젠가 내가 그토록 바라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다시 새긴다. 12. 괜찮아지나요? 살다 보면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다. 민주는 영화관 아르바이트의 제일 좋은 점을 모든 영화의 결말을 미리 본다는 점으로 꼽는 박 선생의 말이 의아했다. 결말을 미리 알면 오히려 나쁜 게 아닐까? 박 선생의 다음 말에 민주는 그만 고요해지고 만다. 그 시절에는 뭐가 그렇게 인생에 불안한 게 많던지 영화만이라도 결말을 미리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해피엔딩인 영화만 골라볼 수 있잖아요. 27살 매일매일 초조와 불안의 시간을 보낸 민주는 작은 소리로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쯤 묻고 싶던 말, 그러나 차마 묻지 못했던 말. 괜찮아지나요? 인생은 자주 기대한 엔딩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꾸었던 꿈들 중 몇 가지나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이라는 무대에 내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 누구나 그렇게 불안에 떨며 청춘을 지나온다. 그래도 모두 묵묵히 살아간다. 그러고는 말한다. 괜찮아져요. 라고. 13. 인생의 주연으로 사는 법. 요즘은 화려한 주인공보다 그 옆에 서 있는 조연들에게 자꾸 눈이 간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지 알아? 잘난 거는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거는 네 하기 나름이야. 잘 살려면 믿어야 한다.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토양이 될 거라는 것을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다. 4. 사랑해 라는 말보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말. 선배, 그때 미안했어요. 꼭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중하게. 근데 사과가 너무 늦었죠? 어릴 땐 제가 뭘 잘 몰라서 이제 철드나 봐요. Y 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좋은 어른이란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마음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겸허해질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또한 커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 아닐까?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돌아서려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것을, 애써 마음 밑바닥으로 밀어놓았던 해묵은 감정을 정리해준다는 것을, 이걸 잊지 않으며 나이 들고 싶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한 머리가 되어도 삶의 무수한 순간들에 필요할 미안해 라는 말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떨어져 걷고 있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말은 사랑해 라는 말보다 미안해 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15. 잘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장한나는 어린 시절부터 첼로의 신동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로 뽑히는 로스트로포비치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게 12살. 이때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는 급하게 장한나에게 이런 메모를 건넸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이상 연주하지 말기. 음악 안 하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기. 학교 열심히 다니기. 장한나는 거장의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스승의 이런 가르침 덕분인지
장한나는 첼로 하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첼로를 오래도록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눈높이에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래 살아본 스승은 어린 제자가 알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첼로가 그녀를 빛나게 해주겠지만 첼로만으로 그녀의 인생이 완벽하게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때로 현미경에만 매몰되다가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는 법을 잊습니다. 장한나는 남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누리며 사람과 관계를 배우고 그 시기에 보고 익혀야 할 것들을 쌓아가며 넓은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장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가르친 것이 그녀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로스트로포비치는 장한나에게 인생의 균형을 가르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훌륭한 스승은 멋진 음악가를 만들어내고 그 음악가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느냐고, 원하는 것을 잘 찾았느냐고, 잘 살고 있느냐고. 오늘은 박애인님의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들려드렸습니다. 표지도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엽서도 참 아름다웠고요. 작가님의 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꼭 한번 듣고 싶었던 말, 박애인님의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